감사합니다. 여러분, 칠순 기념으로 자식들에게 무얼 받으셨나요? 아니면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어떤 분께선 칠순 기념으로 자식들에게 현금 500만 원을 받았다, 현금 1000만 원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유럽 여행을 보내줬다, 자식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께서는 자식들의 형편을 알기에 그냥 마음만 받겠다며 서운한 마음을 애써 숨긴 채 칠순을 그냥 지나갔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부모가 되어보니 한평생 자식들 키운다고 헌신한 부모의 노고를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도 큰 위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 부모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저는 세상 그 어느 자식보다도 부모님에게 뭐든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자식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나도 어른이 되면 다른 자식들처럼 부모에게 남부럽지 않게 효도하며 사는 자식이 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고 잘해드리지 못해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불효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여기 한순이 할머님의 칠순 기념일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칠순이었던 저는 누군가는 저를 철딱선이 없는 노인네라고 욕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 자식들이 칠순 기념으로 뭘 해줄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부터 자식들과 다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랐던 시대는 하루 세 끼 밥만 먹을 수 있어도 감사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여행이라는 배부른 개념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지만 명절에 가족들과 기차 타고 큰 집에 갈 때면 그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금쪽 같은 자식을 넷이나 낳았고 그렇게 자식들 먹이고 입히다 보니 세월 가는 줄도 모르고 어느새 70 먹은 할머니가 되었네요.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부끄럽지만 이 나이 되도록 제주도도 한 번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저에게 칠순 기념으로 뭐 받고 싶냐 묻길래 넌지시 가족여행을 말해보았습니다. 자식들이 어디 가고 싶냐고 묻길래 저는 자식 넷을 키워낸 그간의 보상으로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친구가 자식들이 보내줬다고 저를 볼 때마다 자랑하던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친구 영자 아줌마 알지? 이번에 자식들이 칠순 기념으로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다네. 배 위에서 사진 찍은 거 보니 참 멋지더라. 그렇다고 꼭 거길 가고 싶단 말은 아니야. 엄마가 다른 나라 가본 적도 없고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도 잘 몰라서 그때 들었던 게 생각나서 말해봤어. 그런데 말하고 보니 눈치 없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직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봤으면서 동남아 크루즈 여행이라니 제 입으로 말하고도 민망해서 얼굴이 벌개졌어요. 에이, 하여튼 친구분들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엄마도 크루즈 여행이 가고 싶은 거지? 알겠어. 애교 많은 막내딸은 민망해하는 저를 꼭 껴안으며 이야기를 받아줬습니다. 엄마, 그런 건 진작에 이 큰아들한테 말씀하시지.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그까지 크루즈 여행도 다 같이 못 갈까 봐. 걱정 말고 우리가 보내줄 테니까 다 같이 갑시다. 너희들도 괜찮지? 호탕한 성격의 큰아들도 제 말에 흔쾌히 동의해줬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아무 말이 없었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일단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드디어 이제 나도 자식들과 해외여행을 가보는구나 하며 이번 생에는 못 잃어볼 것만 같았던 소원을 이루게 되었으니 더 이상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 남은 인생 죽을 때까지 여행 안 가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 꿈만 같은 행복함에 한창 부풀어 있을 때쯤 자식들한테서 차례대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행 일정 때문에 전화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제 상황 아시죠? 집사람한테 기대는 안 했는데 역시나 안 간다 그러네요. 자기가 안 가니까 효준이도 안 보낼 거라 그러고, 그래서 여행은 저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만 믿으라며 큰 소리치던 큰아들은 사실 며느리와 몇 달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요즘 효준이 애미 일이 많이 바쁘다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희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고 시부모 칠순기념으로 다 같이 가는 건데 같이 가면 좀 좋아? 그리고 안 갈 거면 혼자 안 가면 되지. 자기가 안 간다고 효준이도 못 데려가게 하는 건 또 무슨 경우니? 저는 며느리의 태도에 못내 서운했지만 며느리가 이러는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그냥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저와 며느리는 첫째 아들이 그 일을 저지르기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한탕한탕하며 매일 도박에 빠져 살 때 이 엄마가 그 고생하며 도박빚 갚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도 어쩜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닮아 똑같이 하고 사는지. 인생은 한방이라며 주식에 빠져있던 큰아들은 며느리 몰래 대출까지 받아가며 주식을 하였고 결국 돈을 다 날려먹는 바람에 손자도 못 보고 별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하던 아들이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여행 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 잠시 눈을 붙이려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머리가 하도 아파 잠도 못 자고 뒤척이며 누워있는데 한 20분 지났을까요?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여행 가는 거 말이에요. 저희는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엄마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외벌이고 하영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집 대출금도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여행 가는 건 저희 형편의 사치예요. 같이 못 가는 대신에 용돈 좀 보낼게요. 여행 가셔서 쓰세요. 안 그래도 혼자 돈 버는 둘째 아들이 안쓰러워 제가 대출금 갚으라고 저번에 2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출금이 남아있냐 물으니 아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더 묻지 않고 알겠다 했습니다. 작년에 둘째 아들 집에 손자가 태어나면서 둘째네는 가족이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식들 중에서 제일 말수가 없었던 아이였지만 장학금 받아가며 학교 다녔고 회사를 다닐 때는 사치 부리지 않고 적금도 들며 돈 관리를 참 똑부러지고 책임감 있게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가장이 되고 난 이후 씀씀이가 해펐던 며느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돈 관련된 일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과 전화를 끊고 내 팔자에 무슨 가족여행이냐며 남편에게 한탄을 하려던 순간 또 전화기가 불이 나게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셋째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며 일단 받았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말인데. 왜, 너도 못 간다고 전화한 거야? 셋째 딸은 제 물음에 당황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저번 달에 우리가 아버님 호주 여행 보내드린다고 지금 당장 여유가 없거든. 나 진짜 엄마랑 정말 같이 가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저는 핑계인 걸 알았지만 모른 척 알겠다 했습니다. 사실 사위가 처가에 돈 쓰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고 자기 부모만 챙기는 사람이란 건 애저녁에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에 자기 부모에게는 30년근 산삼이며 해외여행이며 다 해줘도 저희 집에 올 땐 매번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뭐 자식이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는 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제 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친정부모 선물 사겠다 하는데도 어디 출가 외인이 친정에 돈을 쓰냐며 화를 내고 못 사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던 셋째 딸은 하는 수 없이 회사에서 받은 햄 세트를 나이 70 먹은 엄마 아버지 먹으라며 가져다 주더라고요. 평생 귀하게 고이고이 키워 시집장가 보냈는데 왜 하나같이 다들 이 모양으로 살면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 내가 괜한 바램을 내비쳐서 안 그래도 힘들게 사는 애들한테 짐을 더 지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딸은 언제 전화가 오려나 하고 전화기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막내딸에게선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셋째 딸과 달리 막내딸은 사위와 나이 차이는 좀 났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시부모와 사위에게 사랑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나마 막내딸이라도 편히 살아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저는 이대로 가족여행을 포기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애초에 가정 꾸려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여행을 바란 것이 제 잘못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생에 또 언제 여행을 가보겠냐며 더 나이 들면 여행도 못 다닐 거고 제 돈을 보태서 둘째, 셋째네도 데려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비용은 너희들이 보태라고 말하며 한 집에 600만 원씩 몰래 보내줬습니다. 돈을 보내주자 둘째 아들과 셋째 사위는 그제서야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여기서 더 나빠질 상황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여행 일정을 짜기 위해 자식들은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창 일정을 짜고 있는데 둘째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 저 첫째 낳을 때는 돈 1,000만 원 주시더니 이번에는 아들 낳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저랑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애 낳았다고 돈 달라는 며느리의 당돌한 태도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말이었어요. 이번 여행 경비로 600 주셨으니까 그럼 저 가방 하나 사게 400만 더 주세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식들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첫째 아들과 막내딸은 누구는 돈이 하늘에서 거저 떨어지는 줄 아냐며 둘째 아들에게 쏘아댔습니다. 야,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 돈을 받을 수가 있냐?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네 능력 안 된다고 이런 날까지 엄마한테 손 벌려야겠어? 그리고 재수 씨, 지금 그게 이 자리에서 할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평소 큰아들에게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던 둘째 아들은 능력 없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형의 말에 화가 나 폭발했고 큰아들에게 쌍욕을 하며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막내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셋째 언니를 보고 이내 낌새를 알아차렸고 곧바로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왜 아무 말이 없어? 언니도 엄마한테 돈 받은 거야? 둘째 오빠는 외벌이에 새언니가 저 지경이니 그렇다 쳐도 언니는 뭐야? 형부랑 둘 다 돈 벌면서 왜 돈을 받아가는데? 형부가 그렇게 우리 집에 돈 쓰기 싫어한다더니 결국 이번에도 장모를 이겨먹은 거야? 어휴 진짜 거짓 좀 생이도 아니고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처제, 거짓 좀 생이라니?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한 말이야. 처제는 위아래도 없어? 사위는 백년손님이란 말도 몰라? 그리고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시댁 부모한테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디 출가외인이 친정에 신경을 써. 자식들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끊임없이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들은 모조리 제 가슴에 날아와 박혔고
정작 제일 상처를 입은 건 저였습니다. 남편은 개싸움을 하는 자식들을 보고도 아랑곳하지 않았고 그저 시끄럽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진절머리가 나 여행을 가지 않겠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다며 자식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동안 내가 이것들을 자식들이라고 보듬고 살았다니?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들 아니야,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너희들 전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자식들이 다 가고 조용해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데 그제서야 방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둘이서 제주도라도 갔다 오자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제 기분을 풀어줘도 모자랄 판에 나와는 상관없다는 듯한 뚱한 얼굴을 하고는 자식들보다 한술 더 떠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둘이서 제주도를 가자고? 자식들이랑도 가기 싫은데 당신이랑 둘이서 무슨 재미로 여행을 가? 둘이 가면 운전도 내가 다 해야 해서 술도 마음대로 못 먹을 텐데. 그 돈이면 여기서 친구들한테 술 10번도 더 사줄 수 있는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런 데 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차라리 돈 줄 테니 친구랑 가든지 혼자 가든지 알아서 해. 뭐요? 그 돈으로 친구들한테 술을 사줘요? 어이구 됐어. 나도 더러워서 당신이랑 여행 안 가. 그랬습니다. 어디 나다니기 싫어하는 남편은 처음부터 여행 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70이 넘어서도 그저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다니기만 좋아했습니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이 집구석에서는 어느 하나 절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칠순에 아무것도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밥솥에는 팥밥을 한가득 했고 미역국을 한솥 끓여 홀로 칠순을 기념했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일주일 동안 팥밥과 미역국을 먹었는데 먹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남편이랑 자식들이랑 다 같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사냐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화가 안 풀려서 먼저 둘째와 셋째에게 전화해 제가 준 6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고는 그 돈으로 그간 고생한 저를 위해 10돈짜리 금팔찌 하나를 주문했고 동생에게 연락해 제가 돈을 낼 테니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언니가 왜 이러나 영문을 모르는 동생은 그저 공짜 여행에 좋아하며 알겠다 하였고 조카에게 부탁해 태국 패키지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도 타보고 태국에 도착해서 호텔 발코니 의자에 앉아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이 좋은 구경을 왜 이제서야 했을까 하며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은 그런 저를 보더니 내년에도 같이 여행 가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저는 비록 자식들과 남편과는 여행을 다녀보지 못했지만 마음 맞는 여동생과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세상 모든 자식들과 남편이 저희 자식들과 남편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꼭 자식들과 남편과 여행을 다녀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니 지금 해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마음 맞는 분들과 여행 다니시면서 행복한 여생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한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는 평생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찰 때까지 여행 한번 못 다녀보신 분들도 계실 테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데 그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 좋은 구경 한번 해보지 못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른 지인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